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차또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4년 만에 우리 채널에 다시 등장한 레인지로버인데요. 이번엔 그 중에서도 스포츠, 럭셔리 SUV를 담당하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시승하면서 느낀 점은 왜 부자들이 한번 레인지로버를 구매하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차를 선택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에서는 느낄 수 없는 레인지로버만의 실용성과 감성은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그럼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한 모델은 직렬 6기통 3리터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P360으로 이번 차량은 거의 모든 옵션이 적용된 HSE 트림으로 가격은 1억 5,230만원입니다. 이번 시승 차량을 제공해주신 랜드로버 동대문 정시장의 김상현 주인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 주인님은 언제나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을 제공해주시는 분으로 만약 여러분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구매하신다면 3년 동안 무이자에 가까운 0.99%의 금리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레인지로버 모델도 비슷한 금리로 구매가 가능하니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 차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고 레인지로버의 패밀리룩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젊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요즘 독일 브랜드가 너무 흔한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유니크한 디자인과 보라스코 그레이의 색 덕분에 어디서나 눈에 띄죠. 전면부는 정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전면 유리에는 전체적으로 열선이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은 2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닛의 파워돔은 깔끔하면서도 양쪽 끝에 있는 에어 브리더로 고성능 차량임을 보여주죠. 주간 주행등은 더 얇고 날렵하게 디자인되었으며 야간에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오너를 반겨줍니다. 그릴은 레인지로버의 얇고 긴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위에는 무광 블랙의 레인지로버 배지가 멋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릴 가운데에는 반짝이는 랜드로버 배지도 있고요. 범프 하단부는 좀 더 젊고 깔끔한 느낌을 주면서 세륨 그레이로 고급스러움을 살렸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묵직하면서도 루프의 매끄러운 라인과 차량색과 대비되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안정감과 날렵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그릴에서 시작되는 직선이 후면까지 이어져 차를 감싸 안고 있는 듯한 안정된 느낌을 주는데요. 펜더에는 에어 브리더를 추가해 스포츠 SUV다운 포인트를 줬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워터 플러시 타입으로 상황에 맞게 손잡이가 들어가거나 나오는 방식입니다. 키를 가지고 차량에 가까이 가면 그 부분에 도어 손잡이만 나와서 편리하게 열 수 있죠. 잠금 해제를 하면 모든 도어의 손잡이가 동시에 돌출됩니다. 이런 디테일 정말 인상적이네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유리 부분에서는 일렬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 주행 중 풍절음을 억제해주고 도어의 길이도 다른 차량에서 볼 수 없는 차량 하부까지 덮을 정도로 길어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옷에 오염물이 묻지 않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24년식부터는 전동 사이드 스커트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탑승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반응과 밟았을 때 탄탄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레인지로버라는 글씨까지 새겨져 있죠. 사용하기 싫다면 디스플레이에서 조절 가능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큼직하고 윈도우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C필러와 매끄러운 루프라인 덕분에 SUV 쿠페 같은 느낌도 주는데 루프라인 끝은 스포일러를 겸하는 스포티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GPS 수신을 위한 샤크 안테나는 2개로 나뉘어 있어 공기 저항을 덜 받으면서 룸미러 카메라로 클리어 사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레인지로버 특유의 깔끔한 패밀리 룩을 자랑합니다. 특히 스포츠란 배지 말고는 다른 배지가 없어서 더욱 인상적이에요.
U자 모양의 후미등은 주간 주행 등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차량에 가까워지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해 감성을 자극합니다. 범퍼 하단부는 세륜 그레이로 마감하면서 듀얼 머플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 차량에서 보기 힘든 실제로 뚫려있는 머플러가 인상적이면서 스포츠 럭셔리 SUV란 이름에 어울리게 약간의 배기 소리도 들려줍니다. 휠은 285, 45, 22인치의 세틴 다크 그레이 휠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레이크 캘리퍼의 레드색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럼 레인지 로버 스포츠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 그리고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레인지 로버 스포츠의 실내는 외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정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게 바로 럭셔리 SUV다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데요. 가죽과 금속이 사용된 모든 부분은 호화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시각적으로는 물론이고 손이 닿을 때 느껴지는 감촉까지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24년식에는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띄는데 공조기 버튼과 주행 모드 버튼이 디스플레이로 통합되어 수납 공간도 생기고 디자인적으로도 더 깔끔해졌습니다. 공조기 사용 방법은 예전에 물리 버튼처럼 직관적이진 않지만 드래그 형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역시 레인지로버 실용성과 디자인을 놓치지 않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3.1인치 디스플레이, 다기능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레버, 블랙 하이그로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세미 아닐린 가죽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시각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12.3인치 계기판은 3가지 기본 테마와 3가지 주행 모드 테마를 제공하며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정보는 사용 중인 기능에 따라 간략히 표시되며 내비게이션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죠. 다만 내비게이션이 작동 중일 때는 다른 정보를 볼 수 없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반응 속도가 약간 느린 것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행 중 시인성은 계기판이 살짝 누워있지만 아주 선명한 화질과 정갈한 테마로 인해 내비게이션이나 필요한 정보들을 보는데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며 햅틱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화질은 영상 시청이나 내비게이션 사용 시 뛰어난 화질과 좋은 색 재현율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레인지 로버의 새로운 OS인 PB 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테마 디자인은 물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공조기, 주행 모드, 음량 변경을 할 때 기본 테마에서 드래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기능에 들어가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기능들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어 기능을 찾거나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계기판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사용할 때 반응이나 애니메이션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역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국산 T맵이 설치되어 반가운 부분이지만 터널 진입이나 경로 재탐색 시 간혹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최적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주행 중 시인성은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계기판보다 낮아 시인성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내비게이션 상단에 경로 아이콘이 크게 표시되어
경로 확인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기는 스티어링 휠은 얇은 두께지만 투톤 가죽으로 마감되어 시각적으로나 손으로 잡았을 때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패들 시프트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 스포츠 주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금속음을 들을 수 있어 마세라티가 떠오르는 스포츠 감성을 만족시켜줍니다. 스티어링 휠의 버튼은 블랙 하이그로시 한 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버튼을 사용할 때 피드백이 정확한 편이며 중요한 기능의 경우 LED까지 전등되는 점은 역시 실용성까지 생각하는 레인지 로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전자식 기어 레버는 알칸타라 재질로 마감된 레버형 디자인으로 실내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조작 방법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기어의 조작 감도가 너무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손으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재질인데요. 지금까지 1억 5천만 원의 차량 중에서 이 정도로 고급스러운 재질을 보여준 차량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재질을 보여줍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트림과 세팅 크롬이 센터 콘솔과 도어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시각적으로는 매우 고급스럽지만 관리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죽은 계기판, 대시보드, 센터 콘솔, 천장 손잡이, 도어 전체에 사용되어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모두 뛰어난 만족감을 줍니다. 특히 천장 손잡이까지 가죽으로 마감되어 이래서 고급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버튼들은 대부분 블랙 하이그로시와 은색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작동감도 좋고 시트 조작 버튼에 메모리 기능도 센스 있게 추가하였습니다. 주행 중 어딜 보더라도 저렴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만족한 재질을 보여줌과 동시에 모든 좌석, 금속 도어 스커프, 알루미늄 페달,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가지의 프리셋과 30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정갈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센터 페시아보다 도어가 조금 더 화려한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야간 주행을 할 때 운전을 방해하지 않고 적당한 밝기로 깔끔한 실내 디자인과 어우러져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이드 미러에서 레인지 로버 스포츠 엠블럼을 비춰주고 도어 손잡이에서 라이트가 전등되며 풋등과 도어 라이트가 상당히 밝아 사이드 스커트까지 비춰줘 야간에 탑승할 때도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1열 시트는 세미 아닐린 가죽의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1열 시트의 착좌감은 다른 부분을 떠나서 쿠션의 두께 보이시나요? 이 정도 쿠션의 두께는 S클래스나 7 시리즈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두꺼운 쿠션을 보여주며 쿠션이 마냥 부드러운 것이 아닌 적당히 단단하여 몸을 어느 정도 고정해주는 안락함을 느낄 수 있고 머리 받침대가 기분 좋은 푹신함을 전달하여 진짜 집에 아주 좋은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장시간 탑승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아주 만족할 만한 착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도 세미 아닐린 가죽이며 시트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공간은 유아카 시트를 설치하기에 편한 난이도를 자랑하고 유아카 시트 설치 후 여유로운 다리 공간과 성인 2명이 여유롭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주니어 카시트는 말할 것도 없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준수한 머리 공간과 여유로운 다리 공간을 자랑합니다. 센터 터널의 높이도 낮아 3명이 탑승하기에도 부족함이 없고요. 비슷한 차량과 비교하자면 X5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GLE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1열보다 쿠션의 두께가 아주 조금 얇지만 부드러운 쿠션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시트의 각도를 탑승객의 취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면서
시트의 다리 받침대의 길이가 길어 허벅지를 완벽하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 받침대의 높이가 몸을 안쪽으로 밀어주는 높이로 시트에 딱 몸을 기댈 수 있는 기분 좋은 착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을 고정하는 부분은 부족하여 팔걸이를 사용해야 조금 더 편하게 착석이 가능하였습니다. 창문은 70% 정도 열려 약간의 답답함이 있지만 2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햇빛 가리개, 파노라마 썬루프, 포존 에어 컨디셔너로 편의 사양은 충분하였습니다. 수납 공간은 다른 차량에서 보기 힘든 대시보드 박스, 2열 암레스트 콘솔, 센터 콘솔이 추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2열 암레스트 콘솔에는 부직포로 마감되어 잡소리를 억제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새 차 같은 외관을 유지할 수 있는 찻도박이 광 자신 있어를 사용해 보세요. 한번 사용으로 8주간 비딩, 슬릭감, 광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메모리 시트, 1열 조수석 조절 기능, 2열 열선 시트, 2열 통풍 시트, 2열 햇빛 가리개, 서포트 클로징, 스티어링 휠 열선, 냉장고, 포존 에어 컨디셔너, 공기청정 기능,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메르디안 3D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편의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의 주행 속도는 40km에서 작동하고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이빔이 꺼집니다. 밝길은 정말 훌륭해서 상하 좌우를 골고루 밝혀줍니다. 다른 차량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만 LED를 조절하고 나머지는 하이빔을 유지해 라이트 밝기는 물론 감성까지 만족하였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그렇습니다. 차량 인식은 무난한 편으로 차간 거리를 최대의 멀리로 설정했음에도 정차 중인 차량은 인식하지 못해 제동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빨리 인식해서 정체 구간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차로 유지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차로 유지 기능은 국도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다가도 경고음도 없이 바로 중지가 돼버려 전방 주시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차선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고속도로 램프에서는 아예 작동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도 간혹 차선을 잃지 못해 차선을 벗어나는 일이 있는 만큼 주행보조 기능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토홀드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작동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화질이 선명하지만 크기가 조금 작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주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잘 표시해주지만 T맵을 사용해도 과속 카메라는 표시되지 않더라고요. 통풍 시트는 정말 시원하여 수입차 중에서도 탑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어 컨디셔너는 각 좌석마다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공기청정 기능도 지원합니다. 냉장고는 꽤 큰 크기와 약 3도씨의 온도를 자랑하여 음료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냉장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단 소리에 예민하신 분이 있다면 컴프레셔 소리가 작긴 하지만 거슬릴 수는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매우 큰 크기로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6대4 시트 정동 폴딩과 트렁크 높이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공간은 830리터로 동급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 길이
130cm의 캐디백을 세로는 힘들지만 가로와 대각선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시트 폴딩 공간은 1860리터로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 평탄화가 약간 부족하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성인 2명이 충분히 차박할 만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 외에 12V 시가잭, 하단,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현존하는 브랜드 중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화질은 주변의 글씨나 도로의 상태가 보일 정도로 매우 좋고 다양한 화각과 3D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차 중 벽에 가까워지면 트렁크가 열리지 않는다고 표시해주는 세시밤도 돋보입니다. 무엇보다 좁은 길을 주행할 때 앞바퀴 양옆을 벌 수 있는 기능을 꽤 높은 속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차의 큰 크기가 부담스러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라운드 뷰 사용 중에도 투명 보닛 기능으로 차량 하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디테일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어라운드 뷰였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13.1인치 디스플레이를 12인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르디안 3D 오디오 시스템은 825W의 출력으로 18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음장은 고음, 저음, 서브우퍼, 스테레오, 메르디안 스테레오, 메르디안 3D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렬 창장에도 스피커가 추가되어 있고 음량에 따라 음질도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음 중심의 세팅이지만 음량을 높이면 고음이 확 살아나면서 가수의 목소리는 가운데, 악기 소리는 귀 옆과 뒤에서 들려 정말 콘서트장에서 혼자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입체감 하나는 메르디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승 중인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의 파워트레인은 이렇습니다. 엔진 3리터 직렬 6기통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출력 355마력 토크 51kgm 미션 8단 오토 미션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구동 상시 사륜 타이어 피넬리 스콜피언 제로 브레이크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2480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0에서 100km 공식 기록 6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25km 복합 연비 리터당 8km 연료통 90리터 공장 5탄가 95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P360의 엔진은 아쉽게도 BMW 것이 아니라 랜드로버의 인제니움 엔진인데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붙어 있어서 터보렉을 줄여주고 시내 주행할 때 연비도 좀 도와줘요. 근데 차가 전기차 수준으로 무거워서 연비 개선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더라고요. 수동 변속은 기어가 일반 주행에서는 되지 않고 스포츠 상태일 때만 가능하여 약간의 아쉬움이 있네요. 하지만 다른 브랜드들이 보고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행 관련 디스플레이가 정말 다양하다는 점인데요. 오프로드 모드, 도강 모드, 연비, 주행 모드, 에어 서스펜션, 높이 등등 이런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니 정말 세심하죠. 랜드로버의 이런 광기 아닌 광기는 대단합니다. 자, 이제 레인지 로버 스포츠의 데일리성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차에 타보니 높이가 1820mm로 꽤 높습니다. 대부분 SUV보다 높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탑승하기 편하게 높이를 조절하고 도어가 넉넉하게 열리면서 빠르고 안정적인 느낌의 정동 사이드 스커트 덕분에 쉽게 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일렬 시트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팔걸이가 따로 있어요. 운전할 때 팔을 올려두면 정말 편하지만 안전벨트를 맬 때는 좀 불편했습니다. 역시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죠. 주차나 출차를 할 때는 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길이 4946mm, 너비 2003mm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어라운드 뷰가 화질 좋고 화각도 다양해서 장애물 파악에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새 아파트에는 주차가 괜찮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적당히 묵직해서 큰 크기와 잘 어울리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약한 분들은 필요할 수 있어요. 차의 반응은 민첩해서 시내에서는 무겁지 않지만 좁은 길에서는 너비와 회전 반경이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도로에 꽉 찬 느낌이라 휠 손상이 걱정되네요. 유턴도 후륜 조향이 없어서 2.9차선이 필요했는데 일반적인 4차선 도로에서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가속은 답답하진 않고 묵직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감도와 제동력도 일정한 모습을 보여줘서 시내 주행에서 원하는 곳에 부드럽게 멈출 수 있어요. 다만 순수 제동력 자체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탑앤고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덕분에 부드럽게 사용 가능했어요. 주행 시야는 좋은데 불편합니다. 정방 시야는 높아서 트럭 위에서 아래를 보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대형 차인 카니발도 아래에 있어서 시야가 넓고 운전이 편리하죠. 하지만 전방 유리에 광범위한 열선이 있어서 주간에는 거슬리지 않지만 야간이나 터널에서는 빛이 별 모양으로 번져 보입니다. 이는 열선이 없는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열선이 있는 부분으로 가면 빛이 번지더군요. 다른 차량의 헤드라이트나 후미등도 번져 보여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크고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도 있어서 시야가 좋으며 후방 시야는 루프라인이 매끄러워도 일반적인 SUV 수준입니다. 트렁크에 짐이 많거나 2열에 사람이 있으면 룸미러를 올리면 클리어 사이트가 작동하여 2열 사람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서 더 넓은 시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크기 때문에 주행 시 부담이 있지만 후륜 조향 옵션을 추가하면 시내 주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시야에 대해서는 꼭 시승을 통해 열선에 대해 적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레인지 로버 스포츠 P360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어떨까요? 테스트한 내용은 가속력, 엔진과 미션 반응, 제동력이에요. 계측기로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다 측정해 봤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레인지 로버 스포츠 P360의 0에서 100km 기록은 7.55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11초, 0에서 160km 기록은 19.24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시승차에는 다이내믹 런치 기능이 설치되지 않아 공식 기록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다른 시승 영상에서는 다이내믹 런치가 작동하면 공식 기록에 가까운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연속 가속 테스트에서도 가장 느린 기록이 7.89초였어요. 엔진 성능이 꾸준하다는 뜻이죠. 주행 모드에 따라 주행 성능은 달라지지만 가속력 자체는 7.82초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20km 가속은 5초 초반대로 딱히 답답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빠르지도 않은 무난한 가속력입니다. 초고속 주행 시 차선 변경에도 롤 억제력이 좋아서 안정적이고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차의 높이가 1800mm가 넘는데도 안정감이 느껴져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만족스러웠어요. 엔진 반응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덕분에 조속 가속만 빼면 터보력이 거의 없습니다. 미션 변속도 주행 모드에 상관없이 부드럽고요. 감속 후 제가속이나 정속 주행 중 가속, 저속 주행 중 가속 모두 변속 충격 없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수동 변속은 아주 빠르진 않지만 부드럽고
일관된 변속을 보여줘요. 체감 가속력은 가속을 부드럽게 시작해 강렬한 펀치력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션 변속이 부드러워서 가속이 조금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제동력도 볼까요? 시속 100km에서 0km까지 제동 거리는 44.81m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와 무게를 가진 차 치고는 괜찮지만 경쟁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는 보통 38m 내외죠. 그러니 제동력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속 제동 테스트에서도 제동 거리가 46.39m로 2m도 늘어나지 않는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핸들링은 이 차의 크기와 무게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민첩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차가 빠르고 부드럽게 반응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BMW X5와 비교하면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저속에서는 승차감을 위해 롤이 약간 느껴지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서스펜션이 실시간으로 노면 상태와 차량의 롤을 계산해서 댐핑을 조절합니다. 이 기능 진짜 인상적입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을 급격히 조작해도 롤 억제력이 뛰어나서 차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운전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롤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이 큰 차체가 놀랄 만큼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잔진동도 꾸준히 걸러주는데 롤 억제력과 서스펜션 세팅에서는 솔직히 BMW X5나 X6보다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코너링 성능은 서스펜션이 뛰어나지만 차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긴 합니다. 완만한 코너에서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급격한 코너에서는 언더스티어가 발생하고 횡지가 많이 느껴져서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차량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급코너를 영속으로 돌아 나갈 때도 높은 속도에서 민첩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타이어 스키드음이 들리지만 트랙션은 끈끈하게 유지되고 완만한 코너에서는 고속 코너 안정감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급코너가 길어지면 타이어 스키드음이 강해지면서 차량의 한계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90도에 가까운 코너에서는 서스펜션은 잘 버텨주지만 타이어가 버티지 못해 언더스티어가 강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륜과 후륜으로 빠르게 구동력을 보내서 차량의 고동을 안정화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코너를 빠르게 돌아 나갈 때 타이어 슬립이 발생하면 전자장비가 자연스럽게 개입해서 트랙션을 회복시켜주는 점은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멋진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핸들링, 롤 억제력, 코너링 성능은 차의 크기와 무게를 잊게 할 만큼 뛰어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새 차 같은 인테리어 유지와 세균을 제거하는 찻도박이 실내 청소를 사용해 보세요. 인체에 무해하면서 인테리어를 코팅해주고 세균까지 박멸해줘 항상 청결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승차감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출렁하기만 한 승차감보다는 불필요한 진동과 충격을 잘 걸러주면서도 탄탄한 승차감을 좋아합니다. 그 탄탄한 승차감을 아우디 이트론 GT 이후로 다시 한번 느꼈어요. 1열에 앉아 고속도로를 달릴 때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노면의 잔진동은 서스펜션과 시트가 다 흡수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낮은 요초를 지날 때는 그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충격 흡수가 뛰어났어요. 높은 요초를 지날 때도 출렁이지 않고 빠르게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승차감은 동급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연속으로 낮은 방지턱을 지날 때 잔진동 흡수율이 95% 이상이라 예민하지 않으면 진동을 거의 느낄 수 없어요. 포트홀이나 맨홀을 지날 때도 노면의 충격을 차체와 시트가 흡수해 전혀 불쾌하지 않고 방지턱을 높은 속도로 지나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속도와 상관없이 꾸준히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요. 2열에 앉아 시내 주행을 할 때도 1열과 마찬가지로 노면의 잔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해 얼굴에 미소 짓게 됩니다. 낮은 방직턱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지나가고 포트홀과 높은 방직턱도 아주 미미한 충격만이 전달되어 비슷한 크기의 차량 중에서 2열 승차감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1열과 2열 모두 모든 노면에서 잔진동을 거의 전달하지 않으면서도 탄탄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모두 만족시키는 서스펜션 세팅이 돋보였어요. 승차감 하나만으로도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정차 소음은 39dB인데 이 수치만 보면 약간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놓고 실내에 있으면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가속할 때도 엔진 소음이 잘 억제되어 불쾌하지 않더라고요. 정차 중 도어의 방음 성능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 외부로 나가는 소리를 60% 이상 줄여줍니다. 통화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도 외부로 나가는 소리를 50% 이상 감소시켜 주니까 도어 방음은 무난한 수준이었어요. 24시간 상담 가능한 주행 소음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시속 80km에서는 55dB, 시속 110km에서는 59dB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시속 110km에서 63dB 이하를 좋은 수준으로 보는데 노면 소음도 잘 억제되어 있고 이중 접합 유리를 통해 풍절음도 최소화하여 동급 차량 중에서 가장 정숙한 주행 소음을 자랑합니다. 배기 소리는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지만 수동 변속 시 3단에서 4단으로 넘어갈 때 팝콘 소리가 살짝 들려요. 이게 또 의외로 운전하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부자들의 차임을 알게 해주는 연비인데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8km입니다. 여러 의미로 대단한 연비죠. 시속 110km로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리터당 12.8km를 기록했습니다. 날씨가 덥고 에어컨과 편의사양을 많이 사용하여 연비가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일반적인 주행을 한다면 리터당 5km의 연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어떠셨나요? 이번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시승하면서 그동안 가졌던 레인지로버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승하는 동안 전자장비의 오류나 장고장도 없었고 옵션에 대해선 후륜 조향 하나만 추가하면 다른 건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주행 성능, 디자인, 공간, 편의 사양에서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연비는 좀 아쉽긴 하죠.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다 제 모델 X를 타보니 모든 면에서 체감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레인지로버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독일 브랜드가 흔해서 싫거나 완성도 높은 패밀리 SUV를 원한다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추천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추천할 만한 차량을 만났습니다. 이상으로 레인지로버 스포츠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차또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